미국 미러키의 한 공원에 200명의 인파가 몰린 1990년 7월 말, 런 밤비 런이라고 적혀있는 셔츠를 입고 있던 그들은 일주일 전 탈옥한 로렌시아 앤 밤비 벤버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82년에 남편의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밤비. 무죄를 주장했던 그녀는 끝내 항소가 기각되자 테이치다 교도소의 세탁실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철조망과 울타리를 기어올라 아래서 대기 중이던 약혼자의 도움을 받아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의 무죄를 믿던 지지자들은 공원에 모여 집회를 열었던 것이었죠. 과연 밤비는 그녀의 주장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진실은 오로지 그녀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58년 8월 15일에 미국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막내로 태어난 밤비.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를 동경했던 그녀는 자신도 크면 아버지처럼 멋진 경찰관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경찰의 부패에 환멸을 느껴 일을 그만두었을 때 밤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이 부패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경찰학교에서 훈련받으며 경찰 조직의 부조리함을 겪고 나서야 그녀는 아버지가 일을 그만둔 이유를 어렴풋이 느끼게 됐죠. 훈련생 시절 그녀는 마리아나를 피우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둥 여러 가지 트집을 받아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백했던 그녀는 조사를 받아도 금방 풀려나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러한 거짓 신고가 여성들과 소수 민족을 상대로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훈련 중에도 이러한 차별은 계속 일어났다고 그녀는 후에 자신의 저서에서 밝혔죠. 쓰레기를 버리는 등 경미한 위반으로도 중징계를 받거나 퇴학당하는 것은 언제나 여성 혹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반면 백인 남성 훈련생들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것에 불합리함을 느꼈던 밤비. 이러한 차별을 참아내며 그녀는 경찰이 됐지만 1980년 8월에 허위 보고에 연루됐다며 해고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미한 위반으로 해고된 반면 몇몇 경찰들은 더 심각한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용기회 평준화위원회에 백인 남성 경찰관들이 테이블 위에서 나체로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녀의 해고가 취소되지는 않았죠. 우선 경찰을 그만두었기에 먹고 살기 위해선 일을 해야 했던 그녀는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프레드라는 남성과 사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레드는 그녀가 고용기회평준화위원회에 보냈던 나체로 춤을 추는 사진에 찍힌 경찰관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둘은 사랑에 빠졌고 1981년 1월에 결혼했습니다. 프레드가 결혼하기 3개월 전 이혼했고 양육권까지 빼앗긴 두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밤비는 모든 것을 알고도 그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고 앞으로도 그 행복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프레드의 전 부인인 크리스틴이 살해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1981년 5월 28일 새벽 11살이었던 쇼는 목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밧줄을 들고 서 있는 가면을 쓴 침입자였죠. 쇼는 비명을 지르며 동생을 깨워 도망쳤고 소란에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한 침입자는 곧바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침입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쇼는 안도했지만 곧이어 어머니인 크리스틴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죠. 크리스틴의 사망에 제일 먼저 의심받았던 것은 전 남편이었던 프레드였습니다. 당시 가면을 쓰긴 했지만 범인을 보았던 쇼는 녹색 군용 재킷과 경찰용처럼 보이는 검은색 구두를 신은 남성이라 증언했거든요. 범인이 남성이라 생각한 이유는 180cm에 달하는 큰 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집을 뒤진 흔적은 물론 범인이 어떠한 물건도 가져가지 않고 크리스틴만 살해했다는 건 역시 프레드가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양육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사건 당일 그는 파트너와 함께 강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더 의심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집에서 나온 등록되어 있지 않은 총기가 범행 도구로 밝혀지며 검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레드가 범행 당일 그 시간에 술집에 있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발견한 검찰. 결국 검찰은 수사의 방향을 바꾸어 프레드의 총을 가져갈 수 있는 밤비가 범인이라며
1981년 6월 24일에 그녀를 살인죄로 체포했죠. 물론 이 이유 하나만으로 검찰이 그녀를 범인이라 지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건 당일 혼자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기에 그녀에게 알리바이가 없었던 점, 목격자는 범인의 큰 키 때문에 남자라 증언했지만 밤비 역시 178cm의 큰 키에 체격이 좋았던 점, 그녀가 피해자의 집 열쇠 복사본을 갖고 있었던 점, 평소 그녀가 피해자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입에 물려있던 반다나와 같은 종류가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점.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정황 증거만 있어 보였지만 검찰이 그녀를 기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물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었죠. 현장에선 두 종류의 머리카락이 발견됐는데 하나는 피해자의 입을 막을 때 사용한 반다나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었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다리에서 발견된 가발에 사용하는 섬유용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범인이 흘리고 간 중요한 증거라 생각하며 조사했고 다리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일치하는 머리카락을 밤비의 헤어 브러쉬에서 발견, 또한 그녀의 집 배수 파이프에서 발견된 가발 역시 반다나에서 발견된 가발의 섬유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냈죠. 인근 가발 가게 직원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밤비가 그 가발을 구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됐고 검찰은 남편인 프레드가 항상 양육비에 관해 화를 냈기에 밤비가 크리스틴을 살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녀를 체포했죠. 밤비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1982년 3월에 결국 그녀는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 프레드는 밤비의 무죄를 지지해 주었지만 그녀가 유죄를 판결받은 뒤 이혼했고 8년 뒤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우리 모두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밤비는 과거 자신이 미러키 경찰국의 차별적 관행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 표적이 된 거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죄소신문을 만드는 것을 도왔으며 동료 수감자의 오빠인 도미니카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수감된 지 8년 만인 1990년 7월 15일에 도미닉의 도움을 받아 탈옥했고 함께 캐나다로 도망가 위장신분을 사용해 직장을 얻었죠. 그녀의 도망자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평소 범죄 프로를 자주 보던 애청자가 캐나다 여행을 갔다가 밤비를 발견하고 신고했거든요. 그녀는 곧바로 캐나다 경찰에게 체포됐지만 자신이 위스콘신주 경찰과 사법 시스템 사이의 음모로 박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스콘신주에서 과거 사건에 대해 사법적 검토를 실시해야 그녀를 인도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그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7개의 과실을 토대로 다시 재판받기로 약속받으며 1991년 4월 22일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1992년 12월 9일에 열린 공판에서 합의를 통해 2급 살인죄를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10년 뒤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뒤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쓰고 2005년에는 재혼까지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자신에게 붙은 살인자라는 꼬리표에 갈수록 술에 의존했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무릎 아래로 절단해야 했던 그녀는 2010년 11월 20일에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법 거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자신은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던 밤비. 과연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살해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녀가 말한 진범이 있다면 꼭 진실이 밝혀져 그녀의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혹여 그녀가 범인이라면 지옥에서 반성하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